시작합니다. 깨어납니다. 순환하는 온수의 힘으로 따뜻하게. 온수의 힘을 믿으세요. 경동나비엔 온수 매트. 가족의 크기가 커진 만큼 삶의 크기가 커진 만큼 슈퍼 SUV 트래버스와 함께하세요. 5.2m 전장의 압도적 실내 공간과 여유로운 3열 공간 시작하세요. 저 정우성과 함께 립 슈퍼 SUV 트래버스. Chevrolet Find New Roads. 라이머, 안현모의 쿠크 트윈 프레셔 라이트. 난 쫀득한 밥이 좋아서 초고압 모드. 난 고슬고슬하게 무압 모드. 초고압과 무압. 두 가지 압력으로 누리는 취향 존중 집밥 라이프. 트윈 프레셔. 하이마트 블랙 페스타. TV사 냉장고사 휴대폰 당장 사러 가. TV사 냉장고사. 불행하게도 동호 선권의 손에 관우가 죽었으니 더 늦기 전에 관우의 한을 풀어줘야겠다. 전쟁이야 전쟁. 군사를 일으켜 동호를 치고 선권을 벌하려고 하니 모든 대신과 장수들은 나의 뜻에 따르라. 닭들 치세요! 아니, 닭치세요들! 이것만은 아니 될 말씀입니다. 폐하! 황제 유비의 첫 번째 조소에 반대하고 나서는 장수는 뜻밖에도 유비의 베이비 조자룡. 자룡아, 나라의 역적은 선궐이 아닙니다. 나라의 역적은 조조입니다. 지금 나라의 역적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관우의 복수로 당가 죽자. 조비가 등장해 황제 자리를 찬탈하고 한의 황실을 둔모독했습니다. 폐하께서 당장 손을 봐야 하는 집단은 오가 아니라 위입니다. 조비의 위나라 말입니다. 오엔 관우의 원수만 있는 게 아니다. 부사이, 미방, 반장, 맞춤,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배신자들이 수두룩해. 그들을 벌하지 않고 어떻게 다음 일을 하겠느냐? 폐하! 지금은 때가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자룡이 네가 나를 손단 말이냐? 형제의 원수를 갚는 일은 사사로운 일이지만 한나라의 원수를 갚는 일은 공적인 일입니다. 사사로운 일은 잠시 미루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생의 원수도 갚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하를 손에 얻겠느냐? 폐하! 당장 동호를 공격한다! 폐하! 유비가 동호 공격을 준비하자 문무 관료들은 승상으로 진급한 제갈공명을 찾아간다. 승상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입을 열지 않는 승상공명. 황제가 되자마자 군사들을 이끌고 몸소 정벌에 나선다니 그것도 복전. 이건 뭐 초폭 집단도 아니고 이건 뭐 경규도 아니고 아직 나라의 기틀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못 들은 척하시니 저도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언제부터 폐하께서 직접 군을 진두지휘하셨습니까?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네, 더구나 지금은 관우 장군도 없는데. 우리 다 같이 밉시다. 뭘? 또? 일단 다 같이 폐하를 찾아갑시다. 날이면 날마다 연병장에서 훈련받는 군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유비. 여기가 편해. 무슨 일로 이렇게 몰려왔나?
폐하께서 몸속 털에 조비를 응징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관원장의 복수를 위해 군과 함께 동호를 공격한 건 옳지 않단 말인가? 상장군에게 명령을 내려도 충분한 일입니다. 부대 집무실로 이동해 나라의 기틀을 잡고 백성들을 살피세요. 잠시, 아주 잠시. 흔들리는 일개의 눈동자. 영림! 장비, 아니 장비야! 영림! 때마침 등장하는 장비. 장군 살발, 우리의 복수가 꽃피 꽃대걸 맹세를 도원. 그래요, 도원결이! 잊으신 건 아니죠? 아니죠? 내가 어떻게 우리의 도원 결의를 잊겠느냐? 그러시다면은 문무백관이 아니라 문무백관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가 와서 막아도 이러고 있어야 아니죠? 좋습니다. 혼자서라도 가겠습니다. 어디를? 둘째 형님 원수랑 불어요. 장비야. 복수하다가 내가 죽는 난이 있어도 형님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비야, 막지 마세요. 나 갈 겁니다. 장비야, 같이 가자. 형님, 아니 폐야.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낭중으로 돌아가서 그곳의 군사들과 함께 출발해. 난 정예병과 함께 친구할 테니 강주에서 만나자. 알겠습니다, 폐야.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난 이미 결정을 했네. 폐하께서 취임하면서 백성들과 한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손권을 친 다음 조조를 치면 되는 일이야. 조조를 치고 손관을 치는 게 순서입니다. 관우가 저 하늘에서 눈을 감지 못하고 있어.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맹세한 사이네. 제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론 자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지. 그러니 이제 나 스스로 황제의 권위를 찾아야겠네. 한왕실을 붕괴한 건 손관이 아니라 조조입니다. 관우의 복수를 경주 땅을 수복해 천하통일의 꿈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나. 나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아. 명분을 따져도 당연히 조비를 치셔야 합니다. 난 이미 뜻을 굳혔으니 승상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게. 폐하. 한평 유비와 관우 복수 혈전을 약속한 후 낭중으로 돌아온 장비는 이런 한심한 것들, 내가 이런 것들을 보아라고 거느리고 있었으니.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관우의 복수 혈전을 위해서 전군에게 흰 기와 하얀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을 내린 장비. 내 형님의 복수를 하기 위해 떠나는데 감히 띠놈들 따위가 시간을 끌어. 우리도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장군. 만큼 갑자기 정권의 깃발과 군사들의 갑옷을 흰천으로 바꾸라고 하지. 여봐라! 당장 이 말 많은 놈들의 입을 그냥. 누구야? 나다. 형님, 폐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준비는 잘하고 있겠지. 예. 이번 전쟁은 복수 혈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군사들한테 하얀 갑옷을 입히고 흰 깃발을 들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 멍청한 것들이 흰 천도 없다 하얀 갑옷도 몇 번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동대문 평화시장 가서 하얀 천을 떼야 한다 어쩐다. 하얀 천은 역시 소창이다. 근데 나 어렸을 때 소창 가지고 기저귀 차고 다녔는데 아 잠깐만 어디까지 해야 되지? 고무 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장비. 그게요. 그래 장비야. 예 형님. 너 요즘도 술 많이 마시지? 아니요 아닙니다 형님. 자 더더더더더 후 그래. 불어도 냄새도 안 나요. 술 안 마셨어요? 됐어. 장비야, 예 이제 내 곁엔 너뿐이다. 형님. 그러니 술을 멀리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해. 예 형님. 술 마시고 부하들에게 술주정이나 해대는 못난 장수는 되지 말아야지. 어? 관도 없는데. 저 이제 안 그럽니다. 술주정이라뇨. 그래. 그럼 다행이로구나. 자, 이만 끝난다. 예 형님. 유비와의 통화를 마친 장비는 당장 저놈들을 묶어. 이럴 때 한참 꺾어야 하는데. 술도 한 잔. 얘가 이 나라를 위해서 15년 동안 사자성어를 배웠어. 나의 비계 일타쌍패 27번.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죄로 장비에게 매질을 당하는 장비의 부하 장달과 범강. 삼백. 똑똑히 들어. 내일까지 모든 준비 마치지 못하면 놈들을 본보기로 죽여주겠다. 잠깐. 멍청한 것들. 명령하다 제대로 따르지 못하다니. 니네 내 말 똑똑히 들어. 내일까지다. 내일까지. 그때까지도 군사들이 입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흰 갑옷을 만들지 못하면 이놈들은 아주 끝이야 끝. 내일하고. 아 그래 땡이라고 땡 알았냐? 승상, 자네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네. 폐하, 정 떠나셔야 한다면 제가 폐하를 모시겠습니다. 자네와 내가 모두 떠나면 만약의 경우, 만약에 말일세 뒷일을 누가 감당하겠나? 성도와 태자를 부탁하네. 네, 폐하. 복수혈전을 떠나기 직전 유비는 공명에게 태자와 촉의 정무를 당부한 뒤 부르셨습니까, 폐하? 표기 장군 마초를 불러들인다. 장군이 동생 마대 장군과 함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의 공격에 대비해야겠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의 공격에 대비한 유비는 여기 쌓여있는 모든 군량과 마초를 술에 싣는다. 실시! 실시! 야야야! 너 마초 장군을 왜 싫어? 서기 221년 7월 조자룡을 후군에 배치하여 군량과 마초를 담당하게 한 다음 노장 황충을 선봉장으로 7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을 이끌고 성도를 출발한다. 관도대전, 적벽대전과 함께 삼국지 3대 대전으로 손꼽히는 이릉대전에 서막이 오른다. 아이 품절. 여기도 품절. 아 여기도 일시적 품절. 오빠도 마찬가지야. 당연하잖아.
이미 다 우리가 사기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사실대로 보고하자. 통하겠어. 물건이 없잖아. 흰 갑옷도 다 품절이고 하얀 천도 다 품절이야. 오늘 가서 보고하면 너하고 난 오늘 죽는 거고, 내일 보고하면 내일 죽는 거야, 알아? 그럼 내일 모레 하자. 야, 근데 이거 우리 실수나 잘못이 아니잖아. 야, 장비가 어떤 놈인지 잊었어? 똑똑히 들어라. 내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지 못하면 니놈들을 본보기로 살금살금 씹어서 죽여주겠다. 죽여주겠다. 죽일 거야. 파리 죽이고 우리 죽일 거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지. 맞지 말라고. 때리면 같이 때리라고. 죽이면 같이 죽이는 거야. 야, 너 갑자기 얼굴이 왜 그래? 야, 누굴? 장비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죽이는 수밖에. 장비를? 술. 술? 젊은 날부터 술버릇이 고약했던 장비는 관과 죽은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며 부하들에게 술주정을 해댔다. 장비 그럼이 죽을 팔자면 오늘도 술 마실 거고, 우리가 죽을 팔자면 그럼이 술 마시지 않겠지. 그러니까 장비가 술을 마시고 취하면 어쩔 건데? 술을 멀리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술 마시고 부하들에게 술주정이나 해대는 못난 장수는 되지 말아야지. 관우도 없는데. 못난이 되지 말자. 못난이는 되지 말자. 못난이는 되지 말자.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벌써 들어왔어. 문이 열렸네. 네, 죄송합니다. 계속 벽을 치는 소리에 혹시 절 부르시는 줄 알고. 아니, 안 불렀어. 돌아가겠습니다. 잠깐. 너도 좀 봐야겠지만 마음이 내 맘 같지가 않고. 자, 봐봐. 이렇게 생사까지 막 부들부들거리면서 앉으나 서나 이게 편치가 않아. 왜 이럴까? 저기 왜 이래? 안 드셨어요? 뭐를? 술이요. 아유, 술! 아유, 술을 안 드셨네. 제가 바로 대령을 하겠습니다. 저기 안주는. 안 돼! 술! 안 돼! 아니 그 술이 안 되다니 무슨 그런 막말을 하고 그러세요? 야! 내일이 형님의 복수를 하러 가는 날이야. 술 냄새를 풍기며 진군할 수는 없잖아. 아이 뭐 그럼 참아 보시든가. 아니 저기. 예, 참을 수 있겠지? 참아질까? 참아질 거야. 참아질 테지. 술이요? 술이.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이게 될 일이 아니야. 결국 장비는 이때 멀리서 망원경으로 장비의 방에서 나오는 술병을 세는 장달과 범강. 나다. 아니 기뻤는데 잠이 오질 않는구나. 걱정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하고 편치가 않아. 너무 잠이. 북한상, 영국의 맹국상 이런 것들은 다 장편에
주는 상인 거죠. 아. 그래서 그 한국 문학에서는 문장의 진중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예. 서구권에서는 이야기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의외로 저 2013년에 앨리스 멀로라고 캐나다 소설가 노벨 문학상 네. 받았을 때 그분만 유일하게 단편 소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노벨 문학상 역시 서구권에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예. 그 당연히 서구권에서는 장편 소설에 많은 상들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노벨 문학상은 소설에 주는 상이 아니라 작가에게 주는 상입니다. 예. 근데 앨리스 멀로는 장편 소설보다는 주로 단편 소설로 작업을 그렇죠. 해왔거든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이 단편 소설의 가치를 인정했다라는 일대 사건이 되어서 앨리스 멀로의 수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예. 그 짧으니까 저 쉬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그 소설가로서. 이게 짧기 때문에 오히려 좀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장편 소설을 위주로 쓰는 작가들을 만나보면 네. 단편 소설을 쓰기 힘들다고 그래요. 아. 왜냐하면 자기는 스토리 위주로 쭉쭉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네. 이야기가 중요한 거지 마치 예. 영화 시나리오처럼 예.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의 단편 소설은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마치 그 우리가 농담하듯이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렇죠. 수놓아 만든 옷처럼 한 음절 한 음절 작가의 혼을 실어야 되는 문장이 요구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편 소설을 쓸 때는 장편만큼의 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이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 쉬우세요? 단편과 장편. 둘 다 어렵죠. 그래도 농담 삼아 제가 준비한 농담은 저는 다 쉽습니다. 뭐 였는데 그건 그냥 농담이고요. 예.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편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단편으로 데뷔하셨잖아요. 단편으로 데뷔하고 그 다음에 장편으로 이제 상을 받긴 예. 했는데 저는 이제 단편처럼 이야기 위주로 쓰는 작가거든요. 아. 그래서 저처럼 쓰는 작가들이 한국에는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단편을 그냥 쉽게 쓰는 편이라서 단편이 저한테는 좀 쉬운데 예. 다른 정통 한국 작가들처럼 단편을 쓰자면 단편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예. 대표적인 작품 역시 시티버스를 탈출하라 단편? 시티 탈출하라? 투어 버스를 시티 탈출하라. 투어 버스를 예, 탈출하라. 매번 틀리시는데 아, 이거 잘 알아요, 이 작품. 예. 언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단편이죠. 예. 독자로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문학적 기교를 배운다든지 상상력을 좀 다른 작가에게 얻는다, 영감을 얻는다 그럴 때 네. 어느 쪽은? 저는 이제 때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 마치 뭐 어떤 날엔 짬뽕 생각나는 날 있고 어떤 날엔 짜장면 그렇죠. 생각나는 날이 있듯이 예. 이야기의 세계에 완전히 푹 빠지고 싶을 때는 저는 장편 소설을 봅니다. 예. 그런데 내 일상에서의 있었던 경험을 예. 좀 예술적으로 재해석하고 싶을 그럴 때 뭐 예술적 사유를 하고 싶을 때는 한국 단편 소설을 봅니다. 아, 특별히 기억나는 작품. 홍여선 작가의 사랑을 믿다 뭐 이런 작품들을 그 제가 작품 좋아요. 아시는군요. 역시 알죠. 훌륭하십니다. 그런 예. 작품들을 좋아합니다. 이상문학상에 올랐던 것 같은데 그 작품도? 그게 이상문학상 수상작. 수상작이었죠. 예. 예. 그 우리 단편, 중편, 장편 기준은 네. 그 신춘문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인가요? 80매를 전후로 해서 단편. 맞습니다. 요거는 300매, 250에서 300매가 예, 중편. 뭐 작품의 주제나 깊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철저히 분량에 따라 좌우됩니다. 아. 일단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해서 80매에서 100매다. 그럼 예. 단편 소설이고요. 예. 요게 A4 용지로 치면 한 10장 정도 됩니다. 아. 그리고 200자 원고지로 200매다. 그럼 예. 중편이죠. 예. A4로 한 20장. 예. 그 다음 200자 원고지로 500매다. 그럼 경장편이라고 해요. 예. 요건 이제 A4로 한 50매. 예. 그 다음 200자 원고지로 700매다. 이때부터는 이제 소설로 치는 거죠. 예. 자, 똑똑해지는 라디오 단편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네. 최민석 작가와 함께 단편 문학의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그 네. 독서 경험 여쭤볼 텐데 단편 작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든지 아니면 권하고 싶은 작품이
외국 단편인가요? 한국 단편인가요? 저는 뭐 한국 단편, 외국 단편 다 즐겨 읽는데요. 예. 오늘은 한국 단편 소설 중에 제가 말하는 유행어로 최애 작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예요? 박형서 작가의 자정의 픽션이라는 소설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대 문창가 교수 하시는 그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역시 훌륭하게 다 알고 계시네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이분의 어떤 작품 좋아하세요? 저는 그 자정의 픽션에 실린 작품 중에 두유 전쟁이라는 작품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예. 이건 안 읽어봤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제가 잠깐 소개를 하자면 예. 이 두유 전쟁에서 나오는 이 두유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그 콩으로 만든 우유가 아니라 예. 머리기름입니다. 머리기름을 이제 머리 두자, 기름 유자를 써서 머리기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설정인데요. 와. 우리는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 두유 전쟁의 주인공이 성범수라는 20대 중반의 백수 청년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 청년은 실제로는 사실 박형서 작가의 중마고우인데 예. 자기의 친구 항상 소설에 등장을 시킵니다. 아. 이 성범수라는 인물이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지고 머리에서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 번은 병원에 갔다가 한국에서 20년 동안 거주한 미국인 의사가 예. 뭐 한국계처럼 보이겠죠. 미국인 의사가 이 성범수라는 환자가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예. 자기 원래 신분이 스파이였어요. 예. 드디어 미국의 정보국에 첩보를 보냅니다. 발견했다. 예. 드디어 발견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그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회의를 열어서 델타포스를 한국에 파견하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 국방부에서도 이 성범수의 존재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성범수를 보호해야 되냐 아니면 성범수를 보호하다가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일대 회의가 벌어집니다. 근데 한편 이 성범수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 성범수의 머리에서 나는 머리기름, 이 두유 하루에 200만 배럴에 해당하는 기름이 나옵니다. 야, 원유급이네, 원유급. 그렇죠, 원유죠. 예.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간이 나쁘면 머리기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성범수를 전기 의자에 묶여놓고 질 나쁜 값싼 위스키를 깔때기에 꽂아서 하루 종일 먹인 다음에 그 머리에서 두유를 방출해서 이제 이라크와 그 무역 전쟁을 벌이지 않고 성범수의 기름으로 자기들의 에너지원을 삼으려고 하고 한국은 미국의 그 속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할 경우에 아태 평화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전쟁을 불사해야 돼서 굉장히 심각한 국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야. 이 위기를 둘러싼 것을 굉장히 재기발랄하게 풀어낸 소설입니다. 언뜻 보면 저 지구영 전설도 약간 느낌이 나고요. 네. 복잡해요. 근데 거의 뭐 어벤져스의 어벤져스죠. B급 정서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구영 전설도 그런 거였습니까? 네네, 박민규 작가의. 예. 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머리기름 얘기인데 이 네.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성범수를 미국에서 파견된 그 델타포스 부대가 납치를 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마하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할 때쯤에 이 기름에서 나오는 특이한 물질과 공기가 만나서 전기 충격기를 쏘면 안 되는데 예. 전기 충격기를 쏘면서 그 기름과 스파크가 나였죠. 스파크가 굉장히 강렬하게 나서 비행기가 폭파합니다. 비행기가 폭파하는데 그 비행기를 맞이하고 있던 항공모함에 또 탱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성범수를 기다리고 있는 국방장관과 그 모든 그 전략적인 인사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면서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이 시끄러운 사람들이 모두 하늘나라로 갔다. 하늘나라에는 난리가 났다. 그러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 판타지인데요, 거의. 그렇죠. 예. 예. 이야. 네. 정말 기발한데요. 지금 최민석 작가 이 단편을 왜 최고의 단편으로 꼽나요? 저는 이제 단편 소설이라고 해서 예. 스타일만 추구하는 작품보다는 이야기도 좋고 주제의식도 훌륭하고 거기에 스타일이 좋은 작품을 좋아하거든요. 예. 일단 이 소설은 이야기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국제 정서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날카롭게 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타일도 굉장히 훌륭해요. 중간에 심지어 지적인 문장까지 나옵니다. 일부 독자들은 박형서 작가가 너무 현학적이지 않느냐라고 예. 할 만큼 굉장히 지적인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키치한 정서와 지적인 문장이 만나서 이율배반적인 매력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사랑하는 단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사실은 그 박형서 작가
저도 좋아하지만 이런 식의 단편은 한국 대중문단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문단의 많은 상들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쪽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박형서 작가가 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작가는 아니고요. 아니 본인도 이제 네. 그쪽의 작품들도 하지만 이런 상상력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상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 한국 문학계에서 이런 작품들, 이런 정서가 많이 사랑받지는 않아요. 예. 예컨대 이제 이런 문학과 가장 맞닿은 영화가 쿠엔틴 타란티노의 그렇죠. 영화들인데, 사실 쿠엔틴 타란티노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사랑받지만 한국에서는 이름은 유명하지만 예. 개봉작을 보러 가면 극장 관객 그 객석에는 텅 빈 자리가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대중적인 사랑을 못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꿋꿋하게 이런 작품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많은 그 점수를 주고 싶고요. 제가 점수를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한 명의 독자로서 예. 같은 작가가 아니라 저도 사실은 이런 작품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문학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로 좀 양직된 면이 있어요. 예. 굉장히 진중하고 스타일이 좋아야 되고 삶의 깊이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재기발랄한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작가들이 많이 나와서 지경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시도라고 봅니다. 사실 그 오쿠다 히데오 같은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흔치 않잖아요. 네. 그 경쾌하게 삶을 즐겁게 얘기하는 쪽, 아까 지금 박형서 작가 그런 쪽인데 네. 우리 작가들의 정서인가요? 아니면 분위기가 약간 좀 경직적, 교훈적이어야 되는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예. 한국 문학은 아무래도 우리가 예전에 독재 정권을 거쳐왔고 예. 그다음 군부 정권을 거치다 보니까 문학이 정치적인 역할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일부 출판사도 아직도 그렇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면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에서는 뭐 농담, 예. 흔히 말하는 구라파 문학, 예. 이게 뭐 유럽의 문학이 아니라 그렇죠. 너스레를 굉장히 그럼요. 많이 떠는 이런 문학들이 한국에서는 많지가 않았어요. 예. 이제 그런 작품들이 태동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연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보다는 앞으로 이런 작품들이 많이 태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소설을 계속 그 꿈으로 갖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뭐 공식으로까지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체 줄거리 이끌어가는 스토리텔링, 네. 그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소재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그렇죠, 질문처럼 그렇죠. 어려운 건데 사실 다 중요하죠. 예.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3주에 걸쳐서 황희정승처럼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뭐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소재가 중요합니다. 소재가 좋으면 그 소재의 힘으로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카프카의 변신 같은 경우는 그레고르 잠자가 자고 일어나니까 바퀴벌레가 되었더라. 예. 이 엄청난 첫 문장을 쓰고 그 첫 문장을 수습하기 위해 장을 쓰다 보니까 변신이 나온 거죠. 와. 그만큼 소재가 강력하면 작가가 소재에 끌려갑니다. 예. 동시에 소재만으로 이야기가 수습이 안 되면 그건 용두사미가 되는 거죠. 예, 예. 소재와 훌륭한 주제의식의 스타일이 곁들여진다면 그런 훌륭한 명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작가가 꾸민 분들에 대한 조언, 소설가로서 네. 기발한 소재를 찾으라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무조건 일단 책상에 좀 앉아서 뭘 좀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일단 책상에 앉아서 써보는 것도 중요한데 예. 사실 뭐 자기에게 소재가 없고 재능이 없다면 시간 낭비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은 앉아서 쓰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쓰고 살면서 쓰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쓴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가슴에서 예. 충분히 쓴 다음에 앉아서는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작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단 뭐 앉아서 써볼까? 이거는 늦은 거죠. 살면서 걸으면서 밥 먹으면서 심지어 자면서